르브론과 르브론의 아들 브론이 과연 그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NBA 선수가 첫 골 넣었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 부자가 나란히 엘리웁 덩크를 했다. 뭐 그런 네. 것도 아니고 브론이가 현재 NBA에서 뛰기에는 실력이 역부족이다. 한참 역부족이다. 근데 저는 더 웃겼던 게 피닉스전이었거든요. 네. 6초 남기고 JJ 레디 감독이 넣었어요. 그냥 코트 밟고 악수하고 끝냈거든요. 저는 삼촌들하고 인사하고 와 뭐 그런 게 아닐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혹시 KBL에서 데리고 오겠냐 했더니 다들 고개를 가로죠. KBL에서도 안 쓴다. 네. 그냥 아버지와 똑같이 NBA 무대를 떠나지 않을까. 제가 브론이면 아빠한테 인생을 걸 것 같아요. 브론이 연봉이 얼마라고요? 50 몇 억이죠. 네. 브론이 형이네요. 아 그럼요. 네. 네. 큰 형님이셨네. 자, 왕조를 꿈꾸는 보스턴의 시즌 출발.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기존 우승 멤버는 다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제이슨 테이텀 또 제일런 브라운 그리고 데릭 화이트 이런 선수들과 연장 계약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이 이 멤버로 정말 최소 2년은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은 전년도 우승한 팀이 다음 시즌 때 폭등하는 몸값을 뭐 감당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1년 우승했으니까 조금 해체시키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보스턴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이 또 팀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품 가치를 좀 끌어올리고자 했던 그런 또 배경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은 경기 내적으로 로스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우승 못하면 본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샐 틈이 없습니다. 근데 조직력을 봐도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참 잘 돼 있고 보통 우승하면 사실 좀 내 지분이 커 하면서 좀 약간 으스테적할 뻔한데 팀 자체가 정말 조직력이 여전해요. 오히려 같이 하다 보니까 더 끈끈해져가지고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상대 팀들은 거의 뭐 당황하고 이런 플레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뭐 지금 시즌 초반에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2위죠. 네, 딱 한 번 졌는데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원정에서 네. 연장 접전 끝에 뭐 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경기는 거의 가비지 게임을 만들었고 네, 지금 클리블랜드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죠. 이야. 자, 지금 그 성적을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8연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률 100%. 무려 초반이니까 나올 수 있는 성적이긴 한데, 그리고 보스턴 셀틱스가 7승 1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클리블랜드 보스턴이 독주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뭐 흔히 말하는 그 독파이트거든요. 네, 전부 다 뭐 5할 승률과 싸우고 있고 네,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올랜도는 1옵션인 파울로 방케로가 쓰러지면서 현재 3승 5패. 애틀란타와 디트로이트, 워싱턴은 좀 기대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랑 미러키는 주요 선수들의 부상 또 부진이 겹치면서 원래는 1, 2위에 있어야 되는 팀들이 지금 하위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좀 낯선 현상이죠. 필라델피아 그러니까요. 미러키가 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순위표 안에서 이제 일단은 상위권부터 짚어보도록 하면은 가장 의외인 팀은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잘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8전 전승은 생각지도 못한 게 이 정도일 거다. 네, 뭐 감독도 바뀌었고 네. 그러면서 모블리 선수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팀 같은 경우는 좋은 재능은 많았는데 이걸 좀 조금만 더 섞어서 잘 쓰면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팀이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새로운 감독이 와서 또 굉장히 좀 잘 이끌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랜도도 좀 의외죠. 네, 올랜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고 출발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파울로 방케로라는 떠오르는 3년차 스타가 잘 싸우다가 다쳤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올 여름에 얼마를 썼냐면 680미를 썼어요. 8천억 썼습니다. 8천억. 네, 그러니까 집토끼들 잡고 또 캔터베스 칼데 포프 같은 이 챔피언에 2번 오른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네. 올 여름에만 8천억을 썼는데 결국 1옵션 쓰러지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야. 네. 그러니까 1옵션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재료를 다 모았는데 맞아요. 1옵션이 쓰러지니까 좀 정작 아쉽는데 1옵션이 없어지니.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 선수가 아주 크게 장기간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달만 좀 잘 버티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승 후보로 점쳐졌던 또 하나의 후보 뉴욕은 어떤가요? 아직 초반이어서 이제 5할 때 승률이긴 한데 뉴욕은 지금까지 경기 흐름 어떤가요? 뉴욕은 휴스턴에게 오늘 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3승 3패가 됐는데 이제 이 팀도 뭐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2위였지만 50승을 간 넘겼었고 그리고 주축 선수가 은근히 바뀌었거든요. 주전 5명 중에 2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켈 브리지스랑 카렌 서니 타운스가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뭐 NBA 선수들이 재능 덩어리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지만 5명 중에 2명이 바뀌면 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최소 20경기는 봐야 된다. 저는 뉴욕은 결국에는 2번 시드, 3번 시드는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느 순간 연승을 쌓긴 할 건데 조현 윌리언 말대로 랜들에서 이제 카렌 서니 타운스로 바뀐 게 제일 크다고 봐요. 일단 시스템이 바뀐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왁자지껄 좀 약간 우격다짐 하는 건 미쳤나 왁자지껄. 봐요. 네, 우격다짐으로 승수를 싸는 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끄럽지 못할 것 같고 또 브리티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아직까지 슈퍼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보스턴 셀틱스의 2연패 이거를 저지할 팀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또 어떤 팀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현재로서는 클리블랜드가 유력합니다. 네, 왜냐하면 클리블랜드에 이렇게 강력한 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수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멤버가 제일 안 바뀐 팀이 클리블랜드예요. 그런데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젊은 팀인데 그 전에 JB 비커스테프라는 감독은 이 선수들의 공격력을 다 죽여놨거든요. 네. 달리지 마. 하프코트 천천히 넘어가. 안전하게 했죠. 진짜. 15초 지난 거 쏴라. 그래서 저 젊은 팀이 페이스도 느리고 공격 레이팅이 엉망이었어요. 네. 근데 케니 애킨슨이라는 이 감독이 오면서 클리블랜드가 지금 오펜시브 레이팅이 탑5 안에 들었고 페이스가 빨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이 선수들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장점을 감독이 딱 끌어낸 거죠. 그래서 8전 전승. 그러니까 감독을 애초에 윗선들이 뽑을 때 네. 모블리를 어떻게 했을지에 대한 PT를 다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공격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그래서 기존의 수비력은 약간 유지한 채 공격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신나게 올라가는 것 같고 만약에 이 탈로 그대로 간다면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을 많이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이즈가 좋거든요. 클리블랜드, 뉴욕 정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그럴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필라델피아가 올라온다면 뭐 더 재밌어지겠지만 밀워키 벅스는 뭔가 유통기한이 좀 다 된 느낌? 네, 지금 밀워키는 회생 방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도 필리는 조엘 엠비드의 복귀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네네. 저는 뭐 뉴욕, 클리블랜드 그리고 필라델피아 정도가 보스턴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또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사실 이제 스포츠마다 감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축구 기자들은 아예 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이런 얘기까지 말을 해요. 예, 그 정도로 중요하다 감독이. 그래요. 그래요. 저 의외잖아요. 저도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기자들한테 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럼 두 분께서는 농구는 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농구도 감독의 스포츠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진짜 슈퍼스타들의 재능은 있지만 재능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분명히. 물론 그 재능이 감독의 그런 지혜를 더 빛나게 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감독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조던이 시카고가 아니라 다른 데서 뛰었으면은 그 업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아닐 수 있죠. 아닐 수도 아닐 있죠. 수도 한 번은 우승할 수 있었겠지만 네. 3년 연속 2번은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트라이앵글 오펜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던이 가능했다고 보고 뭐 축구를 저는 잘 몰라서 뭐 직접적으로 비교를 못 하겠지만 한 논문에 의하면 NFL 네. 미식 축구가 1위래요. 감독의 그치, 중요성. 감독의 영향이 전략 전술의 중요성. 네네, 1위고 그다음이 뭐 농구, 그다음에 축구 뭐 이런 오. 순으로 된 그 논문을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가 코트가 더 좁고 네. 그다음에 실내 스포츠고 그런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좀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의 역할이 더 큰 스포츠라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진짜 중요성이 꽤 높은 것 그 같습니다. 초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결정들, 그렇죠. 선수 교체, 타임아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독이 요즘에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네. 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방 형님이 그래서 커리가 와도 국농 우승 못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손대부 형께 이제 불편해하십니다. 네. 아, 그래요? 왜냐면 농구 대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네. 우리 농구대장님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살짝 건들긴 했었는데 14-15위에 필라델피아와 밀워키 벅스가 있다는 것도 역시나 충격이긴 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위로받을 구석이 있는 게 네. 엠비드 다쳤고 폴 조지 다쳤거든요. 오늘 폴 조지 돌아왔기 때문에 좀 몸 만들고 엠비드 나중에 돌아오면은 마지막에 그래도 올라갈 여지가 있어요. 근데 밀워키 같은 경우는 좀 답이 없는 게 아테토쿤보는 여전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여전히 성적이 못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의 마지막 싸움에서 한두 골 차이면서 좀 밀리다 보니까 연패를 당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 팀이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야, 뭐 이땐 매주 또 경기가 진행되면서 짚어봐야겠지만 확실히 좀 색깔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놓여 있는 처지도 다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동부 컨퍼런스의 클리블랜드가 전승이라면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전승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부분들은 다 NBA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예상하셨을 거예요. 네, 지난 시즌에 서부 컨퍼런스 1위였고, 네, 그리고 최연소 1위 기록, 최연소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 기록까지 각종 최연소 기록을 이 썬더가 다 갈아치웠습니다. 네. 네, 여기 알렉스 카루소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나오지만 이 아이제 하텐슈타인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활용 점정의 오프시즌을 보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초반에 치고 나가는 건 대단하지만 또 한 번도 지지 않는 건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개막과 동시에 7연승. 지금 뭐 서부 컨퍼런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7경기 연속 10점 차 이상 승했어요. 다 가비지였어요. 수비력도 대단하고 또 마지막에 공격도 대단하고 빈틈이 안 보이는군요. 네. 자, 개막전에 예측으로는 서부에서 이제 가장 우승 가능성이 높은 팀 오클라호마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또 네. 어디 있었을까요? 그 외에 뭐 댈러스, 미네소타 등등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두 팀은 뭐 5할 승률에 급급합니다. 네. 특히나 댈러스는 아직까지 돈치치의 야투 감각이 좀 좋지 못하고요. 이 미네소타는 타운스가 지난 9년 동안 뛰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랜들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미네소타의 감독이 벤치를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전들만 좀 갈려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미네소타, 그다음에 댈러스, 또 빼놓을 수 없는 덴버. 덴버. 이 세 팀은 현재까지 행보는 조금 믿었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댈러스가 미네소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랜드리안 선수가 뭐 제법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이 팀도 마찬가지 시스템이 바뀐 거거든요. 타운스와는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댈러스도 뭐 돈치치도 그렇고 탐슨도 그렇고 좀 조화를 이루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지점 중에 하나가 국내에도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골든 스테이트와 레이커스가 잘하고 있어요. 사실 골스 레이커스 잘하면 네. 저희처럼 이제 NBA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조회수 볼륨이 달라져요, 사실. 아, 진짜로? 네, 레이커스 그 정도로? 네. 아유 다르죠. 오. 골든 스테이트가 이긴 날 리뷰하는 것과 네. 진 날 리뷰하는 게 정확하게 3.7배 차이가 납니다. 3.7배나 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휘둘리지 않겠어 음. 하면서 골든 스테이트가 졌던 경기도 다 리뷰했거든요. 네. 이제 안 합니다. 골라서 네. 네, 필요한 것만. 근데 골든 스테이트는 기대 이상인데 레이커스는 좀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그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더 잘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떨어졌네요.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NBA 1위를 하다가 3위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네. 정말 3연승 될 때 행복했거든요. 네. 매일매일 기록지 보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3연승 과정의 팀들이 뭐 미네소타, 그 다음에 또 피닉스도 이겼죠. 전부 다 강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런데 이번 뭔가 달라지겠거니 싶었는데 수비가 진짜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났다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27이니까요. 또 르브론 제임스가 음. 우리가 그동안 봤던 르브론 제임스랑 좀 약간 위력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늙었구나라는 게 생각이 가끔 확실히 들기도 나이 하고. 탓인가요? 네. 사실 한상원 아나운서 하면 르브론 하면은 공격할 때 뭐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우당탕탕. 그게 안 돼요. 아. 정확합니다. 우당탕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당탕탕으로 들어가서 레이업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반원 있잖아요. 골대 바로 밑에 거기서 야투 성공률이 30%도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와 드디어 늙었는데 음. 진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노쇠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붙인 드디어가 너무 웃긴다. 네. 가끔은 슛을 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 비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올림픽 때 너무 많은 힘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손대문 위원 말씀대로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디트로이트 피스턴스 같은 팀에게도 지는 건 결국 공격보다는 수비거든요. 그리고 이 팀의 진짜 실력을 보려면 원정 연전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집 떠나자마자 맞아요. 깨지고 지금 초반에 홈이었거든요. 네. 원정 연전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3연승 달린 동안은 매일매일 뭐 조현일 위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한테 레이커스 순위 봤냐, 레이커스 이거 올려라 막 그랬는데 요즘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커스 중계를 하고 있는데 레이커스 봤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이거 무시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니까 1절 메시지가 안 옵니다. 네, 스포츠 팬의 표본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시즌 전에 레이커스 예측했을 때는 손대범 기자가 본인 입으로 10위 언저리일 거다. 네. 36승 46패라고 네. 그랬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행복했습니다.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백정민님께서 질문했던 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올리언즈랑 덴버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덴버는 사실 니콜라 요키치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맞아요. 머레이라든지 좀 뒷받침해줄 선수들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멱살 잡고 끌고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옷은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멱살 잡을 게 없어. 그런 거 상황입니다. 지금. 미끌미끌. 네, 미끌미끌. 네. 그래가지고 요키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만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웨스트브룩한테 좀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딱 한 경기 잘했었죠. 맞아요. 네, 나머지 경기들은 좀 못 볼 정도로 좀 최악이고 많이 힘든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네. 우선 트레이 머피 3세가 못 나오고 CJ 맥컬럼이 또 빠져 있고 디존테 머레이라는 올스타가들이 영입을 했는데 네. 개막전에서 왼손 부러졌거든요. 네, 거기다 자이언은 계속 출전했다가 또 와리가리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그 조던 호킨스
네. 2년차 슈터인데 이 친구도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계속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걱정인 되고. 게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손발 맞추고 또 시간이 걸리는 그쵸. 거예요. 지금도 자이언 잉그램은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적응 굉장히 필요할 텐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이 흐름 계속해서 일단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상위권에 있는 거는 뭐 자명할 것 같고요. 피닉스 선즈는 어때요? 피닉스는 괜찮습니다. 골든 네. 스테이트와 더불어서 현재 한 번밖에 지지 않았는데 이 피닉스는 오프시즌 변화 중에 가장 컸던 게 감독을 바꾸는 거였어요. 네, 프랭크 보겔 예전에 레이커스를 2020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인물을 데려왔었는데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부데놀자 감독 그 이듬해 2021년 미러키 우승을 이끌었던 지도자를 데려왔는데 이분은 딱 좋게 말하자면 정규 시즌 매니징은 끝장난다. 플레이오프 가면 일하딱.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인게임 조정 능력이 좀 그러니까 시리즈 조정 능력이 이런 부분 은 아쉬운데 네. 시즌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이분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피닉스가 한 번밖에 안 졌고 네. 듀란트에 대한 관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훨씬 질서 있는 농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는 피닉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 갔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때부터는 듀란트의 승부사 기질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듀란트를 지금보다는 아껴야 되는데 네. 좀 많이 뛰고 있어요. 맞아요. 부데놀자 감독이 원래 관리의 신이거든요. 야. 어떤 일이 있어도 32분 안 넘기는데 네. 지금 듀란트 38분 9분 뛰고 있어요. 진짜 듀란트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네. 내가 듀란트를 가지면 그렇게 쓰는 것 같아. 현혹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재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껴야 되는 건 알지만 듀란트는 항상 40분 이상 뛰고 싶어 하거든요. 본인은 네. 그러니까 그런 열망을 감독도 잘 제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를 쭉 보면서 시즌 전망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번 시즌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르브론의 아들 브로니가 과연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일단은 지금 몇 번 정도 출전을 했나요? 개막전에도 같이 잠깐 뛰었었고 클리블랜드 다음 경기에 그다음에 피닉스전에서도 예. 잠깐 나왔죠. 나왔고 클리브랜드 때 첫 골 넣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맞아요. 솔직히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아. 네, 저는 NBA 취재했던 입장에서 그렇고 레이커스 팬 입장에서 그렇고 되게 부끄러웠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인터뷰 내용이 혹시 어땠나요? 뭐 첫 골 넣었을 때 아빠 기분 어땠는지 르브론 제임스 감격에 벅차서 얘기하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글쎄요 NBA 선수가 첫 골 넣었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네. 홈런도 아니고 네. 홈런이 그러니까 부자가 동시에 홈런을 쳤다 뭐 네. 그런 뉴스가 되겠지만 그렇죠. 켄 그리피 네. 부자처럼 아니, 부자가 나란히 엘리웁 덩크를 했다 뭐 그런 네. 것도 아니고 진경기였어 심지어 클리브랜드전에 가비지 게임이었죠.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개막전까지는 충분히 여러모로 이렇게 관심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브로니가 현재 NBA에서 뛰기에는 실력이 역부족이다. 그것도 한참 역부족이다. 라는 게 중론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번에 원정 연정 끝나고 오면 G리그로 보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그때부터 저는 레이커스의 그런 일처리를 좀 평가하면 되지 않을까. 네, 손대범 위원처럼 또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관점으로 보면 꼴보기 싫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래 뭐 클리블랜드에서 나고 자랐던 또 브론이니까 저런 데서 또 골 넣고 인터뷰 한 번쯤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더 웃겼던 게 피닉스전이었거든요. 네. 6초 남기고 제이제 레디 감독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물론 브로니 제임스의 이름 옆에 이제 G 출전 경기 게임이라는 게 2경기나 3경기나 사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피닉스전이 좀 더 의아했어요. 그냥 코트 밟고 악수하고 끝냈거든요. 그쵸 6초면. 네. 그럼 오히려 저건 더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닐까? 저는 삼촌들하고 인사하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네. 브로니 일단 현재로서는 당연히 그 역량 부족이란 거는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네. 과연 이 친구가 이제 진짜 NBA 선수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선수로서 미래는 뭐 쉽게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뭐 대학교 때 봤던 거라든지 현재 그 썸머리그라든지 혹은 프리시즌에 봤던 걸로 봐서는
G리그에서도 생존한다는 건 놀라울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그 정도 NBA에 올라오는 G리그 선수들 보면은 정말 G리그에서는 못해도 썸머리그에서는 못해도 20점, 30점씩 넣는 선수들이거든요. 거기서는 그래도 네. 어. 늘 굶주려 있고 그런 선수들인데 과연 그런 선수들과의 기싸움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좀 비관적으로 보고요. 실제로도 KBL 감독님들이 이제 썸머리그 때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갔다 온 분들한테 물어봐도 혹시 KBL에서 데리고 오겠냐 했더니 다들 고개를 가로젓고요. KBL에서도 안 쓴다. 네, 그러니까 외국 선수로 쓸 만한 그런 능력이 기량이 아니다. 아니다. 네. 저는 브로니 제임스가 이번 2024년 드래프트 2라운드 55순위로 지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럴 때 4년 계약을 잘 안 줍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레이커스는 계약을 줬거든요. 물론 부분 보장이긴 해요. 근데 2년 동안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1+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르브론 본인도 2년 정도 더 뛰고 싶다고 했는데 조심스럽게 부자 동반 은퇴 봅니다. 네. 왜냐하면 브로니 제임스의 꿈은 좋은 농구 선수가 되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 아빠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브로니의 우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브로니가 NBA에서 뛸 수가 없고 그렇다면 농구 선수로서 은퇴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아버지와 똑같이 NBA 무대를 떠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BL 왔으면 좋겠다. 저는 KBL도 안 왔고. KBL 와서 나도 아빠가 르브론이 왔어. 맨날 앉아 있는 거지. 맞아요. 뒤에. 예. 이러고. 예전에 근데 칼말론 딸인 게 WNBA 용병이 온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아빠도 안 왔더라고요. 결국까지 안 왔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멀리까지 안 오지 않을까. 근데 브로니에 대한 마케팅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아부다비 프리시즌 게임을 갔다 왔는데 그 아부다비 몰에 엄청나게 큰 NBA 샵이 있거든요. 예. 거기 브로니 제임스 유니폼을 떡하니 걸어놨더라고요. 다른 것들 한 두세 장 나갔던데 브로니 거 그대로 있었습니다. 잘못 샀어. 제임스인 줄 알고 샀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다가는 이제 브로니가 애칭이니까 브로니라고 안 돼 있고 제임스 주니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르브론을 좋아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쵸. 사실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르브론 르브론 사겠죠. 팬이야. 그리고 아들 거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모르겠네. 내가 르브론 입고 아들한테 입히고 맞아요. 너도 이렇게 하자. 아빠랑 이렇게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옷걸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마케팅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화제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엄청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모았고. 근데 이게 그 물론 내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거 너무 약간 능욕 아닌가 나중에 세월 지나고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패밀리 비즈니스면은 네. 뭐 브로니 제임스도 아마 제 생각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그동안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 성향을 봤을 때 르브론 제임스는 그들만의 세상 밖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브로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 백만장자들의 세상 밖에는 어떤 평가를 하든가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냥 본인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브론이면 네. 아빠한테 인생을 걸 것 같아요. 조단이 아빠한테. 예를 들어 뭐 네. 2초 뛰어라. 음. 네 감독님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1초 남았는데 넣었다.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영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르브론이면 그렇죠. 네. 브론이 연봉이 얼마라고요? 브로니가 50 몇 억이죠. 네. 브론이 형이네요. 아 그럼요. 네. 네. 큰 형님이셨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르브론과 브론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마지막 NBA 주제입니다. 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이제 20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과연 릅듀커의 시대 이제는 바뀌어갈 것인가? 라는 게 이제 NBA 관련 세 번째 주제입니다. 포스트 르브론, 포스트 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슬슬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은 근데 뭐 NBA도 약간 서두르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작년에도 제가 항상 출장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쨌든 세일즈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선수들이고 네.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팔아야 되는데 약간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도 있거든요. 시청률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내에서도 인기하면은 뉴욕 한복판에 서부에서 뛰고 있는 골든스테이트 커리의 광고가 붙어있을 정도니까 아직 그 영향력을 뛰어넘을 만한 선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NBA도 그렇군요. 그렇죠. 뭐 네. 80년대 선수들이 아직도 잘하고 있으니 네. 이게 차라리 그 선수들이 빨리 노쇠했고 이번 금메달 올림픽에서도 굉장히 부진했더라면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에 대한 목소리가 컸을 텐데 아직도 이 선수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NBA도 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소셜 미디어 덕분에 네. 젊은 선수들의 매력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제 선수들에게 달렸다고 봅니다 이제는. 잘하고 뭐 이제 매력적인 선수들, 자모란트, 네. SNS 잘하고, 그렇죠. 총만 안 꺼내면 되죠. 청도 꺼내고, 네.
뭐 랩도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랩투켜 시대 이제 여기서 좀 포스트로 치고 올라올 슈퍼스타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선수. 아직까지는 주목이 좀 덜하지만 두 분께서는 어떤 선수를 꼽고 싶나요? 저는 뭐 미네소타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래도 첫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네, 뭐 라멜로 볼도 있고 자모란트도 있고 자이언도 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반면에 일단 농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스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앤서니 에드워즈가 과거 선수들 무시하고 또 지나치게 좀 이렇게 많이 떠벌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실력으로 딱 입증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엄청나게 하이프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를 이끌고 있는 에드워즈, 에드워즈. 이 친구를 꼽겠습니다. 손대원 기자는요? 저는 OKC의 길저스 알렉산더. 아. 약간 조용한 성향이긴 한데 농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쉽게 잘합니다. 정말 우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차세대 만약에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면 정말 더더욱 좀 넘볼 수 없는 위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열리겠죠. 분명히 열려야죠. 열리고 또 다른 네. 색깔이 펼쳐지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번 시즌부터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BA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께서는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지난 시즌부터 주야창창 보스턴 셀틱스를 밀고 있습니다. 먼저 선점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원래 덴버를 했었어요. 어. 9월달 무렵에는 네. 조현일 형과 다른 방송할 때 덴버를 밀었었는데 빠르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OKC로. OKC로? 네, 그래서 올해는 OKC가 보스턴을 누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가시네요. 자, OKC와 보스턴 가장 쉬운 선택을 한 두 분. 왜냐하면 그 튀려고 네. 제가 많이 이렇게 발악을 했었어요. 근데 정배가 네. 안전합니다. 네. 어찌나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배. 네, 틀리면 이게 화살 촉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정배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즌 초반이니까 계속해서 NBA 소식은 저희가 팔로우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